Know why number 515. What do we know about the Anthon transcript?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에 내가 다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누구 번역할 수 있는 자를 알고 있느냐? 이는 내가 이 기록이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음이니 아마도 이 기록은 우리에게 이 기록의 출처가 되는 멸망당한 백성의 남은 자에 대해 알려줄 것이요. 아니면 아마도 이 기록은 바로 이 멸망당한 백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임이라. 또 나는 그들이 멸망당한 까닭을 알기 원하노라 하는지라. 모사이아 8장 12절. The know. 마틴 해리스가 학자 사무엘 미칠과 찰스 앤톤을 방문하여 상담한 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오늘날 카락토스 문서로 앤톤 사본이라고도 함 알려진 작은 종이 조각입니다. 이 문서는 몰몬경의 8증인 중 한 사람이자 계시에 의해 그리스도 교회의 초기 역사가이자 기록자로 부름받은 존 휘트머가 1829년에서 1831년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리와 성약 47편 이 필사본은 몰몬경 판본에서 가져와 1828년 겨울에 미칠과 앤톤에게 보여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들로 채워져 있으며 해리스가 검토를 위해 미칠과 앤톤이 1828년 겨울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서 자체는 미칠과 앤톤이 조사한 원본은 아니지만 조셉 스미스가 작성한 지금은 사라진 원본의 초기 사본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 이 문서는 데이비드 휘트머의 소유가 되어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복원 교회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틴 해리스가 미첼과 앤톤에게 보여준 문자들에 대한 설명은 여러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행히도 미첼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조셉 스미스는 1838년 역사에서 앤톤이 이집트, 갈대아, 아시리아, 아랍어라고 조셉 스리스 역사 1장 64절 판단한 해리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1831년 1월 15일자 에버디 하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W.W. 펠프스는 앤톤이 고대 이집트 속기 문자로 묘사했다고 썼습니다. 앤톤은 해리스와의 방문에 대한 3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1834년에 발표된 가장 초기의 기록에서 앤톤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문자, 십자가와 번영, 로마 문자가 거꾸로 또는 옆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체가 여러 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표시로 장식되어 있으며 멕시코 달력을 따라 복사한 것이 분명한 원을 이상하게 묘사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몇 년 후인 1841년 앤톤은 중국식 글쓰기 방식처럼 문자가 열로 배열되어 내가 본 것 중 가장 독특한 조화를 선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스어, 히브리어 및 모든 종류의 문자는 미숙하거나 실제 디자인에서 다소 왜곡되어 반달, 별 및 기타 자연물의 잡다한 묘사와 섞여 있었고 전체는 멕시코 황도대의 이상한 표현으로 끝났습니다. 1844년 앤톤이 남긴 마지막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로 해, 달, 별 등의 다양한 묘사와 함께 히브리어와 그리스 문자의 이상한 모방이 한두 개의 평행한 열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톤의 설명은 남아있는 문자 조각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셉 스미스가 작성한 원본 문서에 정확히 무엇이 표현되어 있었는지 재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앤톤은 자신이 본 글씨가 열로 배열되어 있다고 말한 반면 카락토스 문서에는 줄로 배열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톤은 또한 자신이 조사한 문서에서 멕시코 조디악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카락토스 문서에는 없는 문자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조셉이 준비하고 앤톤이 검토한 문자가 정확히 어떤 문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카락토스 문서 외에도 몰몬경의 문자가 있는 다른 문서들도 초기 교회 내에서 유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의 교회 산하 신문과 올리버 카우드리와 프레드릭 G. 윌리엄스와 같은 초기 후기 성도 인물들이 작성하여 유포한 문자 사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금판에 문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현존하는 문서 중 카우드리와 윌리엄스가 작성한 텍스트를 포함하여 앤톤에게 가져간 문서의 설명과 실제로 일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후기 자료에 의해 유포된 문자가 조셉 스미스가 원래 작성한 문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존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현존하는 카락토스 문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진짜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앤톤을 시작으로 조셉 스미스의 회의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이 문자들이 조작되었거나 조셉이 이용할 수 있는 출처에서 복사한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후기 성도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문자와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문자와 닮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몇몇 비후기 성도 이집트 학자들도 이에 무게를 두었는데 일부는 고대 이집트 문자와의 유사성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앤톤 사본의 문자가 고대 또는 현대 문자와 가장 유사하거나 비교해야 하는 문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앤톤 사본을 직접 번역하려는 시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앤톤 사본을 번역하려는 시도는 흥미로운 관점이나 고려할 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후기 성도 학자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번역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앤톤 사본의 번역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The why. 앤톤 사본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찰스 앤톤과 마틴 해리스가 남긴 모순된 기록들,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는 번역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 남아있는 문서가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원본의 사본이라는 또는 사본의 사본 사실을 고려할 때 몰몬경과 초기 후기 성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증거들을 평가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모로나이가 예상했던 것처럼 몰몬서 9장 32에서 34절 오늘날 현대학자들이 카락토스 문서에 어떤 종류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그 문자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다면 19세기 초에 제안된 이집트어 지식으로 앤톤은 문자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 다른 고대 문자와의 유사성 등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조셉 스미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조셉은 제한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성한 도움 없이 혼자서는 이 기록을 번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처음에는 판에 있는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의 도움을 구했을지 모르지만 해리스와 앤톤의 만남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조셉 자신이 번역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앤톤 필사본의 제작을 둘러싼 상황은 몰몬경의 번역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앤톤 사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 독자들은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 주신 권고를 충실히 적용하여 그 문제를 마음속으로 연구 교리와 성약 9편 8절하고 연구와 믿음으로라도 배우기를 구하라. 고 교리와 성약 88전 118절 하신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발견이나 현존하는 증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술적 분석이 언젠가 앤톤 사본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몰몬경 자체는 성신의 권능으로 누구나 읽고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 10장 4에서 5절